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 용어 가운데 명암부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암부집,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 감정, 내 사주를 볼 때라든지 타인의 사주를 볼 때 이 글자를 한번 잘 살펴보신다면은 사주풀이 하는데 도움도 많이 될 테고, 그리고 본인의 사주를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게 용어는 어려운 듯 하지만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본다면 굉장히 담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보면은 이 사주를 감정할 때 남자든 여자든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가 믿고 평생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이성간의 관계가 뭔가 좀 복잡한지를 살피는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사주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어떤 사주는 식신, 상관, 또 어떤 사주는 특히 남자 사주에서는 재성을 본다든지, 여자 사주에서는 관성을 본다든지, 어떤 경우는 인성으로서 배우자를 살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두고 배우자의 운을 살펴가는 방법, 특히 여자 사주에서 관성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암부집에 대해서 이 사주가 바람기가 많은 사주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명암부집에 해당하는 사주들은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간단하게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암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밝음, 암이란 어둡다는 말은 천간과 지지,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 간지의 부집, 배우자가 모여있다, 관살이 집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은 천간에 관성에 해당하는 오행이 나타났는데 지지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것은 관성이 유기한 경우로서 관성이 아주 왕성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부집이란 의미는 관성의 뿌리가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 뭔가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가끔 이것을 두고 배우자가 여러 군데, 내 배우자가 여러 군데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혹시 바람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나타나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사주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명주는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지지에다가 3개의 편관을 두고 있습니다. 토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천간에는 무토가 투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식상이 현재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주로서는 비록 진토는 편관에 해당하지만 전부 다 수의 고지입니다. 신자진 수국의 고지를 이루고 있고, 특히 임수의 장생지 신금이 합을 해서 일간을 더 왕성하게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매우 신강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신강한 사주인데 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식상이 나타나서 일간의 길을 설계해 준다면은 식신을 먼저 용할 수 있을 텐데 식신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편관을 용해야 됩니다. 용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토들은 다 섭토입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왕성한 수를 가두지 못하는 수는 오히려 왕성한 수에 의해서 제방이 무너지는 듯한 수다토류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즉 여기 환경에 마냥 믿고 기다릴 수가 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가 있다. 나를 과연 가둬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앞에 사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월은 수의 고지입니다. 그러니 일간은 비록 지지에다가 관성을 4개나 두었습니다. 좀 진술충미 사고지를 두었습니다. 사고지를 두었는데 일간이 덕령, 덕지한 상태고 천간에 겁재들이 투출해 있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신강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신강한 사주인데 이 사주 또한 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천간에 투출한 이 겁재들은 결국에 할 일은 재성, 즉 화기가 나타났을 때는 쟁재 또는 쟁터를 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간으로서는 이 토에다가 뿌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 토는 토가 이 수를 제수, 즉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토는 섭토와 조토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 진토와 축토는 섭토로서 이 왕성한 수를 가둬둘 수 없으니 술토와 미토에 근을 두어야 되는데
진술충미가 서로 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있겠으나 정화, 술토 속에 들어있는 정화, 미토 속에 있는 정화, 이 재성들은 이미 다 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일간으로서는 이 토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 토 또한 수와 화를 축적하고 있는 걸 본다면은 조토에, 즉 술토에 건을 둘 수는 있겠으나 이 진토에는 건을 둘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쫓아다니는,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가 고르는 사람은 많겠으나 이 중에서 진짜를 고르기가 어렵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식상이 없기 때문에 결정력도 약하다. 그리고 토를 소토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가치물이 되어야 되는데 잘 골라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편제입니다. 그리고 천간으로는 정관과 편관이 투출해서 관살 혼잡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데 사주원국에 일간을 돕는 화기도 없고 인성화기도 없고 비겁에 해당하는 토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간으로서는 자신을 돕는 인성과 비겁의 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편관과 정관이 투출했기 때문에 종살격, 특히 갑기합토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목에 종하는 종관, 종살격이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에는 원령이 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재격이 되는 경우입니다. 종재격으로서 이 경우는 성격이 되는데, 하지만 편관은 희신의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일간이 재성을 따라간다, 여성이 재성을 따라간다, 관성을 따르는 의미보다는 재성에 종한다, 이해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재성에 종하는, 재성에 종하고 거기에서 관살이 전부 다 해묘 장생지입니다. 해묘 합을 하고 있고, 또 해수에는 또 간목에 근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뭔가 자기한테 따르는 관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토일간이 정관, 묘월에 태어나서 신령했습니다. 그렇지만 비겁의 무리들이 이렇게 왕성함으로 인해서 이 경우에는 일간은 신강한 상태가 됐습니다. 일간이 신강함에 따라서 관성으로서 일간을 극제, 소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상관이 투출해서, 즉 정관이 절과 계두가 되어 있다는 것, 즉 신금에 의해서 막혀 있는 부분, 그리고 밖으로 관성이 투출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상관이 먼저 설치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근심거리고, 두 번째는 무재, 즉 재성이 없다. 땅은 넓은데 이 땅이 다 척박한 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뿌리의 간목은, 묘목은 어딘가는 뿌리를 두고는 싶은데 이 땅들이 다 조톤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얼마 견디지 못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묘미 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합은 이루고는 있으나 정략적인 합에는 있겠으나 오래 번디지 못한다. 반대로 관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일간의 입장에서 여성분에 본다면은 배우자입니다. 근데 여러 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보고 있는 모습, 반대로 관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보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땅은 척박한 땅, 즉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이 묘목이 오래 뿌리를 두지 못하니 여기도 옮겨다니고 일간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맺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암부집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주 용어 중에는 이렇게 명암부집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서도 굉장히 담백하게 설명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신다면은 내 사주든 내 친구의 사주든 여러 사주를 본다면은 요런 특징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랬을 때 이거는 사주가 갖고 있는 특징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알므로 인해서 앞으로 개운법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즉 대운의 주기, 행운에서 따라오는 시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좌해 주느냐, 이 역할을 어떻게 보좌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행운에서 이러한 것을 더욱더 부추겼을 때, 이러한 환경을 더욱더 악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것은 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갖고 있는 형상만으로 이미 그렇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해석입니다. 그러니 이 사주가 갖고 있는 특징을 먼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대운에서 행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시기에 이 사주 명주 주인공이 어떻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형상이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을 오히려 반대로 전화위복의 계기로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